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 강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조금 메뉴를 설명을 빨리 좀 다 했으면 좋겠는데 갈 길이 많아서요. 일단은 그래도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지금 이제 타입인데요. 타입은 일단은 패널에 보면은 캐릭터 패널 결국 이제 클릭을 하시면 글자에 관련된 것이 나오는 거죠. 글자에 관련된 것이 나오고 글자를 어떻게 크게 할 거냐 뭐 할 거냐 이런 부분이에요. 요것도 나중에 이제 반복적으로 설명이 되니까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결국은 다 글자에 관련된 것들이죠. 글자에 관련된 것들이 쭉 나와져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셀렉트는 선택이에요. 선택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뭐 전체, 그 다음에 반전 뭐 이런 거 있죠. 레이어 전체, 그 다음에 find 레이어, 뭐 레이어를 찾는 뭐 그런 거겠죠. 모디파이는 뭐 수정하고 하는 부분이고, 셀렉트니까 셀렉트는 이제 선택인데 도구 툴에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메뉴를 그냥 한번 쭉 훑는 거예요. 도구에서 다시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필터는 지금 잠깐만요. 로드가 좀 되나요? 로드가 되고 있나요? 이게 지금 필터 갤러리를 가니까 너무 크네요. 필터 갤러리를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예, 줄여가지고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자, 필터 갤러리고요. 이게 사이즈 좀 줄여야겠죠?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사이즈 나오는 거고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의 필터들이 존재해요. 필터들이 존재해서 그 필터들을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프리뷰로 나오죠. 예, 이렇게 변화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브러쉬 사이즈 조정을 하면 여기 밑에 로드가 되죠? 로드가 되고 있어요. 로드가 되면 그렇게 변하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필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블로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요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적용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블로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모션 블로우다. 그럼 모션 움직임의 블로우잖아요. 자, 움직임의 블로우니까 자, 블로우를 이렇게 좀 주면은 이게 수평적인 거고요. 사선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경이 되죠. 다르죠, 느낌이. 예. 그래서 그 이제 방향에 따라서 블로우 효과가 준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어를 가지고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게 되게 쉬워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플러그인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도 플러그인을 가져왔어요. 플러그인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구매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3D가 있어요. 3D는 이제 3D 오브젝트에 관련된 3D로 가져온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뭐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뭐 한 게 없으니까요. 이거는 뭐 나중에 3D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어 창은 뭐냐면 이 화면에 이 보여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뷰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도 이제 줌아웃 했잖아요. 컨트롤 플러스 키 마이너스 키. 뭐 풀은 뭐냐면 컨트롤 0이죠. 컨트롤 0을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100%는 컨트롤 2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보여지는 거. 예. 가이드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컨트롤 R. 요거는 격자의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스냅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격자를 해놓고 선택을 했을 때 그 격자 라인으로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격자를 하는 거는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선택 툴을 가져가면 그 부분이 이렇게 스냅이 쫙 달라붙는 거예요. 약간 자석처럼 이렇게 달라붙는 역할을 합니다. 윈도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여지는 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여지는 창. 그 다음에 이제 헬프는 이제 사이트에서 이제 도움글을 찾는 거죠. 예. 포토샵 헬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이제 다른 창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튜토리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튜토리얼 클릭하면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있고 이 영상을 과거에는 없어서 이제 책을 구매를 했는데 지금 사실은 책이 안 팔리는 게 이렇게 해서 좀 영상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미지 크기 변형이다라고 클릭을 하면 지금 여기서 유튜브 창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Let's talk about how to change the size of an image in Photoshop. I suggest that you start with this image from the downloadable practice files for this tutorial.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어로 계속 얘기가 나와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저도 이제 봐가면서 새로운 것들 근데 이제 새로운 것들도 나오기도 하고 기존 거 나오니까 그것들 여러분 참고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사실 이제 그 사이트만 보고도 우리가 튜토리얼 그 교재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아마존에서 구입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그 어도비 홈페이지. 그러니까 요즘은 되게 그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프로그램을 구매를 하게 되면 튜토리얼을 그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뭐 교재를 사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나와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되게 이제 영문이죠. 영문인데 우리는 이제 그림만 갖고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메뉴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뭐 튜토리얼도 있고 나중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좀 뭐랄까 어, 리뷰를 해가면서 공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파일 불러오고 들어오는 거는 그 초반에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이미지를 그대로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냐면 새 창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었기 때문에 그 창에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 지금 요 위에 거를 클릭을 하면 이거는 분할을 하는 거예요. 자, 두 개로 분할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비어 있는 창, 그죠? 우리가 만들어졌던 그런 창이죠. 여기서 회전을 바꾸면 키를 이렇게 해서 회전하고 지금 이쪽도 이쪽을 선택을 하고서 누르고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렇게 조정하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냥 이동의 툴이에요. 무비 툴. 그래가지고 이동한다 이렇게 그 이미지가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선택 툴이에요. 선택 툴. 선택 툴인데 어떤 영역을 클릭을 해가지고 클릭한 다음에 가지고 오는 역할인데요. 지금 일단은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과제예요, 과제. 그러니까 이미지 스크린 캡처를 해가지고 계속 저장을 하는데 스크린 캡처 프로그램을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스크린 캡처도 저도 동시에 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과제하는 거 그대로 한번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선택 툴이에요. 그 다음 거는 선택 툴인데 그 선택은 뭐냐면 지금 요거는 기본 툴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으로 제가 히스토리 창으로 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불러왔던 것이 이거죠. 히스토리 창에서 제가 맨 처음에 불러왔어요. 불러온 거를 선택 툴로 간 다음에 선택 툴 누르면 여기 M이라고 되어 있죠. M. 예. 이게 바로가기 키입니다. 영문만 먹어요. 한글 자판은 안 먹습니다. 자, 선택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선택을 해서 지금 선택을 했는데 회사 값이 제가 지금 15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0으로 해놓고요. 다시 선택 해지는 컨트롤 D입니다. 이거 왜 안 먹죠? 선택은 컨트롤 D. 예, 잠깐 해놓고 선택 해지는 컨트롤 D예요. 컨트롤 D. 자, 그러면 일단은 격자를 먼저 만들고 격자는 뭐라 그랬죠? 컨트롤 R이죠. 컨트롤 R 키를 누르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컨트롤 R 키. 자, 그럼 제가 구역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진의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유사한 거 쓰시면 돼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트에서 작업해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만 좀 받아주세요. 거기 화질이 훨씬 더 좋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회사 값은 제가 제로를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동키는 V입니다. V키를 가지고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썰려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놓으면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알 수 있죠? 요게 이제 회사 값 제로입니다. 이따 제가 좀 판서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사이즈가 좀 안 맞긴 한데 이게 좀 컨트롤 T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해봅시다. 컨트롤 T. 예. 그 다음에 쉬프트 키 누르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는 포토샵이 이게 Shift 키를 눌러야지만 비율대로 갔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일러스트는 Shift 키를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변화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페더 값. 네, 선택을 먼저 하신 다음에 페더 값을 15로 가겠습니다. 30으로 갈까? 이미지가 크니까 이게 30으로 가고요. 아이고. 지금 보시면 잘못된 게 뭐예요? 지금 이쪽에 선택을 예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택을 하고서 페더 값을 제가 30으로 잡겠습니다. 30으로 잡고요. 컨트롤 D를 해서 선택을 해제하고 다시 잡아야겠죠. 예, 다시 잡으면 요렇게 끝에 라운드가 펼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라운드가 이렇게 잡혀 있죠. 라운드가. 요게 이제 페더 값이 잡혀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V키로 제가 이동을 하겠습니다. V키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컨트롤 T를 해서 위치를 대충 맞출게요. 컨트롤 T를 한 다음에 갔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그죠? 예, 비슷한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죠? 예, 더블 클릭 하면 이제 안착이 됩니다. 자, 그럼 이쪽에서 다시 이번에는 컨트롤 D를 내가 선택을 해제를 하시고요. 사각선 툴에서 잡은 다음에 여기 페더 값을 30이니까 한 70 정도 좀 크게 놓겠습니다. 일부러 크게 놓고 이렇게 라운드를 그리면 페더 값이 좀 더 안으로 들어온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요 라운드인데 요것이 이쪽 화면으로 갔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보세요. 자, 이쪽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 더 다르죠? 자, 컨트롤 T를 해서 조정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맞춰도 돼요. 이렇게 가서 크기를 맞춘 다음에 옆으로 가놓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고 선택이 지금 보시면 이쪽 레이어 창에 1, 2, 3가 있어요. 그럼 1, 2, 3라고 여기서 위에 보시면 어레인지 해서 모양을 만드는 게 있어요. 수평을 맞춰서 그럼 세 개를 동일하게 이렇게 맞추면 이게 중앙선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갖다 놓고 얘를 좀 이동을 시키게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좀 확대를 하고 스페이스바로 움직입니다. 스페이스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움직여서 일단 화면을 적당히 좀 크게 해놓고요. 이게 좀 대략 딱 맞아 떨어지진 않네요. 아쉽게.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편설을 하겠습니다. 자, 요게 패더 값이 이게 제로였고요. 그죠? 이거 죄송합니다. 끊지를 못하니까요. 죄송합니다. 제로 요게 30이었고 요게 70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 패더 값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이쪽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 이렇게 그쵸? 이게 번져지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분명히 나오죠. 그러니까 합성을 할 때 주변을 어떻게 부드럽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이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마스크를 써서 하는 것도 있고요. 뭐 그 자기가 이제 그 기능들이 유사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결과적으로 얻어내는 그 방식이 꼭 그 뭐 패더 값을 사각 선택 툴에서 패더 값을 주냐 아니냐보다도 일단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본인이 편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70이라는 이 패더 값의 이미지 잡은 것을 자기가 원할 경우는 사각에서 이렇게 쓸 것이 자기가 빠른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방식은 드러나는 건 되게 다 유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레이어의 문제죠. 레이어 문제인데 지금 이쪽 레이어에서 제가 눈을 한번 꺼볼게요. 껐어요. 껐으니까 없어지죠. 없어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 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 특정한 부분을 선택이 됐잖아요. 선택이 된 걸 잠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이동이 안 됩니다. 잠근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 선택을 또 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되는 거죠. 레이어를 보호하기도 하고 레이어의 순서를 위로 바꾸기도 해요.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레이어의 개념에서. 이거 나중에 설명할 텐데 지금 미리 그냥 하겠습니다. 좀 복잡할까요? 근데 일단은 뭐 나중에 또 설명하는데 지금 또 마침 생각난 김에 설명을 하는 게 좋겠죠? 자, 레이어 개념은 좀 이런 판이에요. 이런 판이고 위에서
위에서 사람이 짜잔 이렇게 바라본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네, 그죠? 예. 그러면은 그 지금 레이어의 판들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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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 이게 지금 A, B, C, D잖아요. 그러면은 이 눈에서 이 바라보는 요것이 요 사이사이에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거나 아니면 연결되거나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요것들이 그 지금 겹쳐지는 부분이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 아이고 색깔이 제가 다른 걸 쓰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가 되고 있어요. 새벽 2시인데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또 지금 여기가 이렇게 겹쳐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겹쳐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이사이에 보이는 거죠. 사이사이가 겹쳐진 거는 어쨌든 위에서 얻는 거고. 그래서 레이어 개념이 그렇게 됩니다. 물론 레이어에서도 투명도나 다 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요. 자, 이제 패더값을 했고요. 패더값에서 이제 수치값이 있었죠.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각 선택 툴 안에는 누르면은 그러니까 지금 요 밑에 그 화살표 같은 거 있어요. 화살표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안에 여러 개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원형이죠. 원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은 그냥 갖다 대서 지금 컨트롤 D를 하고요. 선택해지 이렇게 들어가면은 잡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임의로 조정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렇게 했을 때 뭐 요렇게 잡기도 하고 요렇게 잡기도 하죠, 그죠? 얼굴을 딸다 그러면 요렇게 따서 다시 한번 할게요. 요렇게 드래그 해서 V키로 간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렇게 따지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예, 따지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작업할 거는 일단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격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격자를 쓰는 것보다는 자, 여기서는 격자가 컨트롤 D를 선택해제는 꼭 하셔야 됩니다. 컨트롤 D요. 제가 지금 이걸 드래그해서 밖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 다 버렸나요, 괜히? 예, 보내고요. 거기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어떤 중심 부분이거든요. 코어에서 여기서 이렇게 중심을 제가 잡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제가 번져 나갈 거예요. 그러면 원형 선택 툴 M이죠. M을 선택한 다음에 가운데 갖다 놓고요. 막 갖다 놓고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같은 비율대로 가요. Shift를 누르면 지금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Shift 키 누르면 이렇게 봐요.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정방향으로 갑니다. 아이고, 네, 정방향으로 가요. 정방향으로 가는데 컨트롤 D를 선택을 해제하고요. Alt하고 Shift 키를 누르면요. Alt가 중앙부터예요. 중앙부터 비율대로 가는 거예요. 중앙부터 Shift는 비율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Alt는 중앙이에요. 다시요. 자, 갖다 놓고 이번엔 Alt만 누르겠습니다. Alt를 누르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Alt를 누르면 내가 출발한 지점부터 퍼져나가는데, 자, 그러면 Shift 키를 누르면 비율대로 가는 거죠. Shift 키를 누르면. 그래서 요렇게 따고 V키를 가지고 이동을 하면 되죠. 자, 이제 키값에 대해서 계속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여러분들 아이고 뭐죠 이거? 서치가 됐네요. 컨트롤 D를 해제하고 얘도 딜리트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를 가지고 패더 값을 갖고 이용을 하겠습니다. 패더 값 앞에 했었죠. 일단은 제로 상태에서 갖다 놓고 제로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중앙에서 어떤 특정 부위만 가지고 V키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로 상태죠.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해서 프리트랜스 폼을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갖다 놓고 더블 클릭. 네, 이것도 제가 이제 자막을 넣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시 M을 눌러가지고 Alt 키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 D 선택 해제하고요. Alt 키를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Shift 키를 안 누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분만 잡겠습니다. 해서 하는데
컨트롤 D. 뭐가 빠졌죠? 헤더 값이 빠졌죠. 헤더 값을 30 정도 놓고요. 지금 해상도가 높아서 30 정도 놓는 거예요. Alt키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한 다음에 V키로 선택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 T를 해가지고 Shift 키 안 눌러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도비가 우리가 이제 그 유저들이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지고 올 때 임의로 가져오기도 하지만 Shift 키를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 이제 AI 뭐 그래가지고 Shift 키를 안 누르고 그냥 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패더 값을 이번에는 70 정도 하나만 더 하고 갑시다.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70이니까 비슷한 모양으로 가놓고 얘를 아이고 이거 잡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어때? 이게 선택 라인이 가죠. 예. 그쵸. 제가 실수한 거는 여러분들 저도 실수해요. 예,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큰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V키로 가니까 선택으로 간 다음에 옆에 가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 T를 한 다음에 Shift 키 누르지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거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 굉장히 헷갈렸어요. 습관적으로 Shift 키를 쓰거든요. 그래서 좀 왜 그랬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맞는 거일 수도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요 부분이 제로, 요 부분이 30, 요 부분이 70이죠. 70.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들을 바바바바 가리고요. 자, 좀 가렸습니다. 여기 레이어에서 눈을 껐어요. 제가 좀 판서를 하려고 좀 껐습니다. 판서를 좀 하려고요. 쉬프트는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요. 스페이스바. 죄송합니다. 자, 제가 이제 그 몇 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판서해서 하고 시간이 아마 마무리가 될지 좀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동 툴은 V키예요. V키. V. 그 다음에 여기는 선택과 이동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선택인데 이거는 M입니다. M. 구역 선택이죠. 영역 선택은 M입니다. 그죠? 이동 툴은 V고요. 자, 그 다음에 색을 제가 좀 바꿔가지고 좀 할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이니까 M이니까 그 다음에 선택이 됐잖아요. 선택 이제 해지를 해야겠죠. 해지. 선택하시려면 이거는 컨트롤 플러스 D예요. D 컨트롤 플러스 D. 예. 되게 이제 그 키는 뭐 컨트롤 키든 뭐든 간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선택에 관련된 것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키값 변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절은 이건 이제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그러는데요. 컨트롤 플러스 T예요. T 컨트롤 플러스 T. 그리고 이제 요 키가 안 먹으면은 0문인가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썼던 것이 가장 지금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게 컨트롤 T. 요거는 이제 그 영역에서 구역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동은 V,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보시면 그 여기 그 도구 툴에 이렇게 있어서 요 밑에 이제 이렇게 뭐 삼각형 조그만 게 있잖아요. 요거는 요 삼각형이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 좀 삼각형들이 많이 있죠. 이쪽에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에 몇 개가 이렇게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단의 메뉴바는 제가 아직 설명을 안 했습니다. 선생님, 상단의 메뉴바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그 메뉴에서 메뉴 세부 옵션이에요. 세부 옵션인데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세부 옵션들이 있죠. 세부 옵션들을 또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쪽에 레이어
레이어가 되게 중요하다. 여기 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번 시간부터 계속 포토샵이 살아남은 것, 어도비가 살아남은 건 이 레이어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정리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정도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나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것들 있죠. 아까 요거 좀 했었잖아요. 제가 히스토리에서 요쪽 히스토리 창에서 다시 원위치를 했습니다. 히스토리 창에서 원위치를 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히스토리 창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요. 여기였죠. 히스토리 창. 예. 위치는 사람마다 좀 달라요. 제가 좀 조정을 했으니까 히스토리 창에서 다시 한 단계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랑 같이 전체를 스크린샷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여기 캡처 프로그램이 있는지 잠깐 볼게요. 캡처 프로그램 있으면 거기서 캡처를 하면 되거든요. 자, 캡처 프로그램 있습니다. 지금 캡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드래그를 했어요. 드래그를 해서 캡처를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럼 캡처를 저장을 했죠? 저장을 했고 캡처가 이렇게 뜨죠. 자, 요렇게 뜨면은 요렇게 뜨는 거를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쵸? 지금 요 화면 그대로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좀 요 시간에 지금 작업한 거죠. 작업한 거를 이렇게 캡처를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이미지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그 다운로드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제 그걸 볼 수 있는데 이걸 똑같이 하시는 분은 수업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이 사진. 그러니까 이 사진을 제외하고 다른 사진을 하세요. 이 사진 똑같이 하시면 제 수업 안 되는 걸로 성의 있게 안 되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텍스트 자막도 없습니다. 불친절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예. 지금 이제 나가려면 좀 진도가 이쪽까지 쭉 가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제출하는 걸로 가고요. 이 과정에서 작동이 안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이번 그 2강 정리를 하면 일단은 포토샵에 대해서 우리가 맛배기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다운로드 받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맛배기로 이제 메뉴도 설명을 하고 이제 도구 툴 가가지고 진행을 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 도구들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작업이 컴퓨터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웬만하게 잘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안 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좀 주시고요. 카톡으로 주실 때는 자기 컴퓨터 화면을 찍어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 이렇게 뚝뚝뚝 써서 보내는 것이 여러분들은 충분히 알겠지만 저는 좀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크린 캡처를 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맞춰서 성의 있게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원격 데스크톱 설정, 그것도 한번 크롬에다 검색을 하셔서 인스톨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격 데스크톱 설정. 그 다음에 이제 과제 같은 경우는 스크린 캡처를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임의로 쓴 사진 말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인물 사진으로 바꾸셔서 사용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렸습니다. 인물 사진으로 하셔야 돼요. 뭐 자연물이나 여러 가지 좋은 사진도 있지만 그거 빼고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 작품, 만화, 카툰, 이미지 같은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그리시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않고 사진을 가지고 사진 된 것만 우리가 작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생하셨고요. 일단은 진도가 그래도 좀 나가는 것 같아요. 나가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강의를 좀 만들어 가면서 좀 시간도 분량을 좀 늘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내용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말이 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좀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해진 시간 이 LMS의 정해진 시간하고 상관없이 목적은 우리가 수업을 듣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음으로써 어떠한 한 영역에 대해서 되게 콧방귀 끼면서 우습게 생각할 정도의 능력 또 자신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분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는 슬슬 뭐라 그럴까요? 좀 여유를 좀 가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일요일 날 전까지는 올라가요. 일요일 날 전에 올라가니까 오픈은 월요일인데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은 바로 작업하시지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플레이해서 보시는 거. 예. 플레이해서 뭐 친구하고 밥 먹다가도 그냥 옆에다 틀어놓으세요. 제 화면을 보려는 게 아니라 뭘 얘기를 하는지 그냥 이렇게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영상을 제대로 보시면서 따라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고생하시고요. 아마 잘 될 것 같아요. 파이팅 합시다.